자, 계속해서 6번 슬라이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스마트 아트를 가지고 그 작업을 방금 했고요. 방금 만든 스마트 아트를 제가 도형으로 일단 변환을 했어요. 자, 어차피 여기 스마트 아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스마트 아트로. 자, 방금 전에는 스마트 아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줬었는데, 이번에는 삽입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코드, 뭐 스파게티 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죠. 이것도 아마 관계형이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형에 가보면 평형 화살표형이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아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상반되는 두 가지 내용의 개념을 비교해서 표시할 때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평형 화살표형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뭐 뒤쪽 도형하고 겹치긴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는 텍스트 상자가 바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보이진 않는데, 왼쪽에서 텍스트 상자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먼저 아름다운 시프트 엔터 코드라고 이렇게 적고요. 두 번째 항목에다가는 스파게티 코드라고니까는 좀 어설프게 막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짜는 경우에 뭐 이런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코드, 스파게티 코드 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텍스트 상자는 제가 또 닫을게요. 자, 닫고 난 다음에 여기도 그 스마트 아트 상자 테두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글꼴을 또 변경을 하죠. 자, 굴림에 18포인트로 이제 작성을 하겠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효과가 또 들어가 줘야 돼요. 3차원 벽돌이라고 하는 효과가.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에 갈게요. 가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화살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3차원에 보면 이렇게 벽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차원 효과를 벽돌로 이렇게 주고요. 조금 원래대로 해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배치를 요쯤에다가 일단 좀 또 가져다가 놓을게요. 자, 가져다 놓고, 선생님 여기 개체 틀이 슬라이드 바깥에 튀어나가는데요. 이러면 0점 처리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렇게 말고 이제 요렇게 되더라도 제가 변환을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까처럼 변환에 가서 도형으로 변환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도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져다 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그룹하에 그룹 해제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룹 해제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시면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크기도 이렇게 약간 조금 조절을 해서 배치도 이렇게 바꿔 놓아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쯤에 나타나게 해야 되겠네요. 조금 번거로운 작업들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자 해서 슬라이드 바깥에 튀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다 그룹 해제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에 따라서 그룹 해제를 했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그룹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쳐서 나타낼 수 있게끔 이 정도 해서 여기다 배치를 좀 하고요. 자, 스마트 아트로 그려야 되는 두 가지 항목은 일단 이렇게 다 그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다음 시간에 스마트 아트를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아트 요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그렸고, 자, 여기 지금 보면 뒤쪽에 노랗게 넓적하게 크게 되어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렇게 넓적한 큰 도형.
자, 이 큰 도형하고 위에 제목, 여기도 제목이고 큰 도형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 세트 만들어서 복사해서 대칭해주면 같이 쓸 수 있겠죠. 두 번 그릴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큰 도형을 좀 한번 그려보죠.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여기 보면 사각형 중에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1번 묶음이 커다랗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이 정도 크게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색상도 좀 일단 변경을 좀 하고요. 자, 이 도형은 오른쪽 버튼 맨 뒤로 보내기에서 뒤로 보내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뒤로 보내줬고, 자, 여기 소프트웨어 중점 과제라고 하는 사각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삽입의 도형에 가서, 우리 기본 도형에 가면 정육면체 도형이 있어요. 자, 정육면체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왼쪽 편에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색상은 또 다른 색상으로 제가 좀 변경을 해서 자, 소프트웨어 중점 과제라고 일단 글씨를 적었어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 중점 과제라고 이렇게 적고 여기에도 지금 우리 아까 스마트 아트 할 때 굴림의 18포인트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여기는 스마트 아트는 이제 할 때 직접 바꿔줬는데 나머지 도형들은 다 만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글꼴을 바꿔줘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본 있는 글꼴에 대한 서식이 어떨지 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도형 하나를 그려서 글씨를 적은 다음에 자, 한 번은 굴림의 18포인트의 검정색으로 글꼴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도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저는 좀 해놓는 편이에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 다음부터 그려지는 도형 안에 있는 글씨는 다 굴림의 18포인트의 검정색 글씨로 적히게 돼요. 내가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그려지는 도형이 서식이 기본 세팅 사항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 도형하고 방금 뒤에 바탕 도형으로 했는 부분 요거 두 개 있죠. 두 개만 딱 선택하실 수 있죠. 하나 클릭하고 Shift 키 눌러서 뒤쪽에 있는 거 하나 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Shift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요. 자, 옆으로 가지고 가요. 제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요. 저는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갖고 가서 좀 간격을 넉넉하게. 자, 큰 도형하고 제목 도형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자, 가지고 와가지고는 두 개 다 선택이 됐을 때 우리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좌우 대칭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좌우 대칭 해주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내용 바꿔주죠. 교육 효과라고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형들을 하나씩 다 그려볼 건데, 자, 도형들 그릴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그려주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있죠. 점선으로 상자가 테두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컬러로 문제가 보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깔로 색상 변경은 좀 다 해주시면 좋아요.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저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 이 주 공급자 대학 뒤쪽에 삼각형 뾰족한 부분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을 하나 꺼내서 제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이쪽 끝에쯤에 하나 더 큰 길쭉한 도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색상은 뭐 서로 다른 색 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임의의 색 해주시면 되고,
삽입의 도형에 가서 또 기본 도형에 가면 이렇게 액자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가지고 이 도형 아니구나. 삽입의 도형에 가서 액자 말고 여기에 보면은 빗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왜 우리 정육면체 옆에 있었던 빗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자를 또 길쭉하게 적어서 여기다가 주 공급자 대학이라고 적을게요. 사이즈가 모자라니까 살짝 크게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주 공급자 대학 이렇게 적고 지금 제가 사실 슬쩍슬쩍 색깔들만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부분을 기본 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리는 도형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긴 이 핑크색으로 해서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서 색상만 지금 제가 바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주 공급자 대학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복사를 해서 하나 더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글씨는 그냥 업그레이드라고 일단 적을 거고 사이즈만 왼쪽으로 조금 더 줄여준 다음에 이 도형을 여기 있는 도형으로 모양 변경을 할 거예요. 위치가 좀 여기 선이 좀 맞아서 제가 그냥 복사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라고 적은 이 도형을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자, 저 도형 모양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위쪽 화살표 설명선이에요. 이것도 조절점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화살표 설명선을 클릭을 딱 해주시고 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노란색 조절점 되게 많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조절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머리 모양이 이렇게 조금 커져요. 자,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 부분 아래쪽에 이 삼각형의 턱 부분에 있는 이 노란색 조절점을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딱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면 요거 조금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책에서 보이는 모양처럼 이렇게 학교 모양처럼 생긴 도형으로 변경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점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도형을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1번 묶음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화면 비율을 조금 더 줄였어요. 여기 화면 비율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여기 왼쪽에서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드래그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위에 목차 막 크게 잡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잡고자 하는 1번 묶음이 이 회색 음영 그물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밑에 ABC 주식회사는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살짝 걸치는 건 괜찮고요. 최대한 이 드래그 안에 쏙 들어오는 것들만 딱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드래그로. 이렇게 ABC 주식회사 주의해서 그래서 살짝 걸치는 거는 포함이 안 돼요. 완전히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만 선택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을 딱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에 그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묶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자, 한 묶음.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오른쪽 묶음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확대 도형. 지난 시간에 제가 화살표로 그리는 거 한번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자, 도형에 가면 블록 화살표에 맨 아랫줄에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일단은 좀 이렇게 약간 옆으로 펑퍼짐하게 일단 한번 그려주는 거죠. 자, 그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턱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턱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딱 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확대라는 글씨 적을 수 있는 도형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쯤에다가 확대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었어요. 자, 글꼴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색상만 그냥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공 지식하고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맞보고 있죠.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
자, 저 물결 모양 우리 순서도에 가면 있었어요. 그죠? 자, 오늘 제목 도형 마스터에서 썼던 내용인데, 자, 이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자, 여기다가 전공 지식이라고 적고,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 가져다 놓은 후에 좌우 대칭을 시킵니다. 자, 좌우 대칭 시켜서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이렇게 두 상자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만 위로 올려볼게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구름 모양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하는 구름 모양 또 한번 그려보죠. 삽입의 도형에 가서 자, 구름 모양 여기 있네요. 그죠? 구름. 가지고 요쯤에다가 이렇게 자, 구름 색깔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융합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바로 도형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려보고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건 복사해서 쓰고 이러면 크게 많이 이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건데 어디에 무슨 도형이 있는지도 약간 헷갈리고 이걸 복사해서 쓰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면 좀 많이 이렇게 6번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6번은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도형을 그려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선 상자 보이시죠? 자, 그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삽입에 가서 여기 보면은 사각형 도형 저 끝에서 두 번째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띄워서 넉넉하게 그려줄게요. 자,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저는 도형 채우기를 이제 물론 컬러로 나오기도 했지만 흑백으로도 여기 이 부분은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했고요. 여기는 선 두 개가 좀 두꺼우면서 점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맞춰줘야 돼요. 윤곽선에 가서 이 도형의 윤곽선에 가서 자, 두께를 조금 저는 한 3pt 정도 될 수 있게끔 했고요. 자, 두께 밑에 대시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점선 모양으로 할 수 있게끔 파선으로 선 모양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도형의 위치 세부 조정할 때는 도형 선택하시고 방향키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오 인포매틱스부터 디지털 병원 구조 설계 유기적 연계 보이시죠? 이거 전부 다 복사해서 하나로 쓰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자, 바이오 인포매틱스라고 하는 것부터 위쪽에서부터 하나 그려보죠. 일단 길쭉하게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여기다가 바이오 인포매틱스라고 이렇게 적었고 자, 색상을 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자, 하나,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네 개 이제 더 복사를 하는 거죠. 자,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바이오 인포매틱스 이 자리에서는 이 디지털 병원이라고 하는 도형으로 좀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사각형 중에 뭐 있죠? 여기 부드럽게 짜는 제일 마지막 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거. 그러니까 대각선 양쪽은 둥그렇고 한쪽 끝은 뾰족할 수 있게끔 하는 대각선 방향은 둥글게 하는 도형으로 지금 방금 변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로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조절을 해주고 안에 글씨도 디지털 병원이라고 제가 지금 바꿨어요. 자, 바꾸고 난 다음에 보면 도형 모양에 또 어때요? 부드럽게 된 부분하고 뾰족하게 된 부분이 좌우 대칭이라서 또 좌우 대칭을 또 한번 해주시고 자, 색상을 제가 또 바꿔서 자, 회전을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도형하고 그 글씨하고 같이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디지털 병원이 그 아래쪽에 이제 구조적 설계랑 유기적 연계 적을 건데 구조적 설계 도형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디지털 병원 이 도형을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위로 올려주고요. 자, 구조적 설계랑 유기적 연계 이 두 개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자,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두 개 다 도형을 여기 보면 약간 넓적한 오각형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 모양 변경을 제가 오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에 가서 오각형으로. 자, 오각형으로 했더니 둘 다 예쁜 오각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글씨도 유기적 연계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고, 자, 색깔도 또 바꿔주고,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사실 쓸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아, 이것도 어때요? 상하 대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색깔을 바꾸고 이거를 상하 대칭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해줬어요. 자, 상하 대칭 해준다고 해줬는데 어때요? 글씨가 같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디지털 병원은 좌우 대칭을 했는데 좌우 대칭을 할 때는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상하 대칭을 하니까 어때요? 글씨도 같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하 대칭을 하는 경우에는 도형 안에 글씨를 쓰지 않고요. 쓰지 않고 우리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가서요. 별도의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직접 적어서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직접 적어서 이제 글꼴은 또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굴리면 18포인트로 직접 적어서 이렇게 그냥 겹쳐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리고 유기적 연계랑 둘 다 크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겹칠 수 있게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형을 가지고 마우스로 하는 작업이라 마우스가 꼭 필요하고 그 마우스로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조금 많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심신을 잘 가라앉히고 잘 작성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작업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 바이오메틱스보다 예를 들어서 이 오각형이 더 큰 것 같으면 얘들만 더 선택해서 두 개 다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면서 가로 사이즈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도형 그리는 부분에 뭐가 남았냐면 유기적 연계 이 오각형 모서리 포인트 부분하고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 여기 3시 방향에 있는 포인트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점으로 선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선을 한번 넣어보죠.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면요.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선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쪽 화살표 있는 부분 선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화살표를 왜 해주냐면 지금 여기 그 출력 형태에 보면 유기적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 부분하고 저기 위쪽에 실전적 교육되어 있는 포인트 부분에 화살표는 아니지만 동그라미로 뭔가 표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식을 고를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양쪽 화살표를 이제 선택을 해줄 건데 이 양쪽 화살표는 그냥 직선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건 지금 이렇게 한 방향씩 꺾여 있죠. 그래서 여기 6번째 있는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클릭을 한번 하고요. 마우스를 실전적 교육 있는 근처에 그냥 갖다 얹기만 해보세요. 갖다 대기만. 자, 그랬더니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할까요? 포인트 4개가 보이죠. 만약에 유기적 연계 쪽으로 가면 유기적 연계는 5군데 포인트가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적 연계 있는 부분에서 여기 오른쪽 3시 방향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얘가 지금 벌써 연결을 했고요. 연두색 부분은 연결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고 하얀색 부분은 지금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실전 교육 있는 부분에 갖다 대면 어디에 갖다 댈 수 있는지 이렇게 4군데가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3시 방향 있는 쪽에다 딱 가져다 대면 뒤쪽에 연하게 이렇게 선이 표시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전적 교육 3시 방향 있는 쪽에다 툭 하고 가져다 놓으면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선을 체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실 유기적 연계라는 도형을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요. 저 선은 따라다녀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게 연결선 도형을 나타내는 거고 실질적 교육 이것도 가지고 가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선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연결선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인트와 포인트를 딱 체결해서 연결을 하고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윤곽선에 가서 두께도 조금 두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더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 쪽으로 가시면 양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2개로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스타일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다 그린 거죠. 그 좀 사실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넣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우시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개만 지워볼게요. 뭐, 만들다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자, 근데 시험 시간이 다 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우지 말고 요만큼 다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드래그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 밑에서부터 갈 거,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 포함되지 않게끔 이렇게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또 그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 1번 묶음 하나 됐고 여기에 2번 묶음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묶음하고 2번 묶음을 지금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작성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작성을 못했더라도 작성한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덜 했어도 그룹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순서가 1번 먼저 애니메이션 주고 그 다음에 2번 애니메이션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묶음을 다시 한 번 더 클릭.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번 묶음은 바운드 처리하는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되어 있고 2번 묶음은 그룹을 해서 닦아내기를 왼쪽에서 하는 거를 주라라고 효과가 2군데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묶음이 그리고 순서가 먼저 실행되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묶음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에 갔더니 여기에 제가 화면 좀 길게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뭐 없음, 나타내기, 날아오기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화살표를 딱 눌러서 보면 아까 1번 묶음은 바운드 효과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내려보면 여기에 바운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타내기 부분에. 그래서 바운드를 한번 딸까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는 효과래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나 들어갔다고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왼쪽 편에 슬라이드 6번 아래쪽에도 별표 표시가 생기게 돼요. 아,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는 뭔가 효과나 약간 동적인 효과들이 들어갔구나라는 걸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묶음을 또 선택을 해서 또 애니메이션에 가서 이번에는 뭐를 하라고 했냐면 닦아내기를 하는데 뭐를 하라고? 왼쪽에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2번째 묶음을 선택을 해서 자, 화살표 있는 데에 보면은 닦아내기라고 하는 나타내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닦아내기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은 일단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닦아내 주기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왼쪽에서라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스르륵 닦아내서 오는 것처럼 그러면 2번 묶음을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위에 메뉴에 가면 여기에 방금 전에 닦아내기 누르고 옆에 효과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효과 옵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 왼쪽에서라고 하는 버튼을 딸깍 눌러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6번 슬라이드가 끝나는 거예요. 작업이 되게 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6번 슬라이드가 배점이 크다 보니까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100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A 등급을 맞으려면 400점 이상은 맞아야 하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다 작성을 최대한 좀 잘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1, 2, 3, 4번을 2, 30분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5번, 6번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 슬라이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과제 파일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6번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 파일 그대로 제출하실 거예요. 저장을 하시고요.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슬라이드 있죠? 자, 4번 슬라이드에 가서 4번 슬라이드 원래 표를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 6회 있죠? 우리 기출문제. 기출문제 넘어가면 6회에 여기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6회에 5번하고 6번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이 제목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제목은 그냥 여기 원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3번, 4번 자리에다가 한번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다가는 6회의 슬라이드 5번 차트를 작성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에다가는 6회의 6번 슬라이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요걸 다 채워가지고 오늘은 과제를 제출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과제 제출 기한은 제가 지금 당일 그 다음 날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로 지금 조절을 해놨냐면 7월 31일 제가 8월 1일까지 해놨을 수도 있고 8월 1일까지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작성 기간 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차트하고 도형 한번 열심히 그려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진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연습해서 보내주실 때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다 많이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맞을 때 참석해서 메모 꼭 드릴 거니까 잘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사실 오늘이 7번째 수업이고요. 우리 8회차 진행되는 수업이어서 8월 3일에는 수업이 없고 8월 5일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8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의 미션은 1번 원서 접수 사이트에 가서 수험표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작성한 파일 3번, 4번 슬라이드에 6회 기출문제 5번, 6번 슬라이드 작성해서 과제 제출해 주시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 개강을 해서 오늘 7월 29일 오늘 수요일 수업이 7회차 수업이에요. 그리고 다음번 수업이 8월 5일 수요일 수업이에요. 8월 5일 수요일 수업이고 8월 8일에 우리가 토요일 날 IQ 시험을 보게 되죠. 뭐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자, 근데 8월 5일 날 제가 수업을 좀 부득이하게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8월 5일 날 우리 원래 수업 시간 있죠? 13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업로드를 미리 녹화를 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실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 수업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대답은 가능해요. 그래서 영상을 실시간 수업 대신에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필요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걸로 8월 5일 수업은 대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실시간 카톡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8월 5일 날 올라가는 영상들은 제가 짧게 끊어서 영상을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자, 8월 5일에는 한글, ITQ 한글 전체적으로 리뷰 한 번 더 할 거고, 파워포인트도 조금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더 리뷰를 할 거고, 그리고 시험 시간에 필요한 ITQ 한글 파포 전체 리뷰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날. 그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법, 그리고 시험장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들로 영상을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8월 5일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카톡이랑 클래스룸에도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작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 많이 풀으셔서 저한테 언제든지 파일 주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험을 합격하시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높은 점수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카톡이랑 클래스룸에다가 일정 관련된 거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